안녕하세요. 혹시 집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겨울철 난방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낀 적 있으신가요? 특히 좀 오래된 건물에 살다 보면 이런 배관 문제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 이게 종종 생기죠. 오늘은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 네, 주택 배관 문제와 그 최신 해결책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살펴본 자료는요, 한 30년 경력의 배관 전문 업체 올배관이라는 곳의 여러 시공 기록들, 또 웹사이트 정보,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은평구 누수탐지 전문가의 글, 이런 관련 자료들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요, 문제 징후부터 원인,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수리하는지 그 방법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저희 분석을 통해서요, 아마 우리 집 배관 시스템에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홈파기 공법이라는 거, 이게 좀 흥미로운 기술인데 왜 주목받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누수. 이거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죠. 네, 맞아요. 관악구의 한 아파트 사례를 보니까 뭐 아침이든 밤이든 심지어 새벽에도 물이 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천장에서 갑자기 물 떨어지면 진짜 당황스러울 텐데 특히 공동주택은 아래층 피해까지 걱정해야 되니까 신속한 대처가 정말 필수적이겠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점은 누수가 꼭 배관 그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같은 관악구 사례였는데 베란다 외부 창틀 실리콘 마감 있잖아요. 그걸 코킹이라고 하던데 네, 코킹. 그 코킹의 불량에서 빗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내부 누수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인이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생각보다 정말 복합적입니다. 음, 그 은평구 누수탕지 전문가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배관 자체의 노후화죠. 시간이 흐르면서 금속 배관은 부식되고 플라스틱 배관도 딱딱해지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고요. 이물질 쌓여서 막히는 경우도 아주 흔하고요. 네. 특히 예전 건물에 많이 쓰였던 금속 배관들이 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구리 재질의 동배관, 이거 오래되면 부식이 심해서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부스러질 수 있다고 해요. 관악구 사례에서도 그랬고요. 그렇게 심하게요? 네. 그리고 주로 좀 큰 건물에 사용됐던 강철 재질의 강관. 이건 튼튼하긴 한데 녹이 잘 쓸고 또 용접 부위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작구 사례가 그랬죠. 강관도 그렇군요. 그 외에도 시공 당시에 연결 부위를 좀 미흡하게 처리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는 배관 연결부 불량 문제도 있고요. 벽이나 바닥 속에 묻힌 배관을 외부 충격으로 파손되는 경우도 원인이 됩니다. 이런 건 사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찾기가 더 까다롭죠.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기온 변화도 무시 못해요. 겨울철 동파는 물론이고 여름철 고온 때문에 배관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걸 반복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온도 변화도요? 네, 그래서 성동구 사례 보면 배관 교체할 때 보온재를 꼼꼼히 시공했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침수 같은 자연재해로 배관이 손상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와,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그럼 혹시 누수를 좀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뭐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큰 문제 되기 전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징후들이 있는데요. 그 은평구 누수 탐지 자료하고 여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는 별 이유 없이 수도 사용량이 늘거나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올 때. 요금 고지서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천장이나 벽에 물 얼룩이나 곰팡이가 보일 때. 셋째는 바닥 특정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장판 밑에 물기가 고여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일러에서 물 보충 관련 에러 메시지가 자꾸 뜰 때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바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 전문가분들은 그럼 어떻게 정확히 어디서 새는지 찾아내시는 건가요? 그냥 감으로 찾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몇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씁니다. 대표적인 게 공합 테스트라는 건데요. 공합 테스트요? 네, 배관에 물을 싹 빼고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 변화를 측정해서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죠. 압력이 뚝 떨어지면 어딘가에서 공기가 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누추름 탐지기라고 아주 예민한 청음 장비가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물 새는 소리를 직접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정밀 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곳은 파지 않고 문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죠. 네, 체계적이네요. 그럼 배관 종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고 특징은 뭔지. 특히 오래된 집은 더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건물 연식이나 용도에 따라서 주로 사용된 배관 자재가 다릅니다. 크게 보면 금속 배관하고 합성 수지 배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금속이랑 합성수지. 네, 금속 배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동배관, 즉 구리관하고 강관, 강철관이 대표적이죠. 이게 초기에는 내구성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에 취약하고 녹물 발생하는 단점이 크게 부각됐어요. 특히 동배관은 특정 환경에서는 부식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강관은 무겁고 시공이 좀 까다로운 편이죠. 음, 단점이 명확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PB 배관이나 엑셀 배관, 이걸 엑셀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합성수지, 즉 플라스틱 계열 배관이 거의 대세가 됐습니다. 플라스틱 배관이요? 네, 얘들은 기본적으로 부식 걱정이 없고요. 가볍고 또 유연해서 시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약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괜찮은 건가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요즘 사용되는 PB나 엑셀 배관은 내구성이랑 내열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특히 엑셀 배관 같은 경우는 열에 강하고 열전도율도 좋아서 난방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해요. 홍천 사례에서도 언급됐었죠? 난방 효율에도 좋군요. 네. 그리고 유연성이 뛰어나서 그 안산이나 홍천 사례처럼 바닥에 시공할 때 이음새 없이 하나의 긴 관으로 쭉 깔 수 있어요. 와, 이음새 없이요. 그렇죠. 배관 누수는 주로 연결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 연결 부위 자체를 최소화하니까 누수 위험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다만 기존의 금속 배관하고 이 새로운 합성 수지 배관을 연결해야 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 사례처럼 동관 일부를 PB관으로 교체한다 이럴 경우에는 각 재질에 맞는 전용 연결 부속품을 꼭 써야 해요. 아, 전용 부품이 있군요. 네. 이걸 잘못 사용하면 그 연결 부위가 또 새로운 누수 지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그냥 땜질하듯이 부분 수리만 할지 아니면 이참에 전체를 다 교체할지 이거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동적구 상가강관 누수처럼 문제 부위가 명확하고 또 다른 부분 상태는 괜찮다. 이러면 부분 수리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 자료에서도 보니까 무조건 전체 교체를 권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기존 배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한다고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네. 하지만 관악구나 성동구 사례처럼 배관 자체가 전반적으로 너무 낡았다. 예를 들어 동배관이 부식돼서 약해졌거나 전체적으로 누수 위험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면 전체 교체가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요? 네, 당장 비용은 더 들겠지만 나중에 다른 곳에서 또 문제 터져서 반복적으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성동구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교체하고 나서 최소 20년 이상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도 있었고요. 20년. 네, 길게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전체 교체라고 하면 보통 바닥을 다 깨부수는 대공사, 이걸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소음, 먼지, 또 비용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올배관이라는 업체 자료에서 홈파기 공법이라는 좀 다른 방식을 강조하던데 이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홈파기 공법은 바로 그 문제점, 그러니까 바닥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전통적인 배관 교체 방식의 불편함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올배관 측은 한 30년간 이 공법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면서 발전시켜왔다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30년이나요? 그럼 노하우가 상당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공법의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 전체를 드러내는 대신에요. 세배관이 지나갈 길만 따라서 약 3cm 깊이로 홈을 파내는 방식입니다. 아, 길만 판다? 네, 그 홍천주택 시공 사례를 보면 먼저 가구나 이런 걸 옮기고 바닥재를 걷어내요. 그 다음에 정해진 간격, 약 25cm 간격으로 홈을 파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음새 없는 긴 엑셀 배관을 매립하는 거죠. 와,
바닥 전체를 깨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만 건드리는 거군요. 그럼 공사 규모가 훨씬 줄어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호물판 뒤에는 배관을 잘 고정하고 특수 몰탈 시멘트라는 걸로 메우는데요. 이 시멘트가 빨리 마르고 또 갈라짐이 적어서 당일 시공 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안산이나 홍천 사례에서 다 그렇게 나왔죠. 당일 시공이요? 와, 정말 획기적인데요. 네, 그 후에 원래 깔려있던 바닥재로 마감하면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장점은 역시 공사 시간 단축, 그리고 소음, 먼지, 폐기물 최소화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도 비교적 큰 불편 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네, 최소한의 바닥 파손으로 공사를 진행하니까 공사 기간과 불편함이 크게 줄고요. 또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은 부대 비용도 절약되니까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홍천 사례에서도 언급됐고요. 네. 하는 것이 혹시 바닥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자료에서는 이 공법이 구조적인 문제 없이 안전하게 시공된다고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분명 고려해 볼 점이죠. 홈 깊이가 한 3cm 정도로 아주 깊지는 않고 또 특수 몰탈로 단단하게 메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건물의 상태나 바닥 구조에 따라서는 시공 전에 전문가가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완벽한 만능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아주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단순히 배관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부분까지 좀 함께 고려해서 시공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아, 어떤 부분들이죠? 관악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수된 배관 교체하면서 베란다 방수 공사도 같이 진행했고, 또 안산 아파트 사례에서는 난방 효율 높이려고 오래된 난방 분배기도 함께 교체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고려하는 그런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 난방 분배기라는 게 보일러에서 데워진 난방수를 각 방의 바닥 난방 코일로 나눠주고 조절하는 장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래되면 난방 효율이 떨어지거나 여기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관 교체할 때 같이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체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죠. 그렇군요. 분배기까지. 결국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과 유지 관리입니다. 은평구 누수 탐지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정기적으로 배관 상태를 점검하고 좀 노후 징후가 보인다 싶으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방이 중요하죠. 네. 또 가정 내 수압이 너무 높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배관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업체를 선택할 때는 그 올배관 사례들처럼 검사부터 시공까지 좀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공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확실히 보장하는지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맞아요. AS 중요하죠. 네. 이 업체는 보니까 첫 이용 고객 할인, 10% 할인 같은 혜택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오, 그런 것도 있군요. 오늘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좀 소홀하기 쉬운 주택 배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누수는 노후화, 시공불량, 외부 요인,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수도 요금이나 벽의 얼룩 같은 신호를 통해서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네요. 네. 특히 오래된 동관이나 강관은 부식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배관 사례를 통해 본 홈파기 공법, 이거는 바닥 전체를 철거하는 기존 방식의 큰 불편함을 해소한 상당히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파괴로 빠르고 비교적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의 정확한 원인 진단,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둘째, 그 원인과 상태에 맞춰서 부분 수리를 할지, 전체 교체를 할지, 아니면 홈파기 공법을 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자재를 쓰는지, 시공 경험은 풍부한지, 또 AS는 확실한지 이런 걸 잘 따져봐야겠죠. 맞습니다. 전문가 선택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배관은 건물의 수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장의 불편함 해소를 넘어서 장기적인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한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몸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정기검진을 받듯이 우리 집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관 시스템도 눈에 보이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벽과 바닥 속에 숨겨진 시한폭탄을 미리 해체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지도 모릅니다.